자, 이제 65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지정대상 의 아까 했던 부분. 항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 뭐를 하게 되면 개발. 한 줄 띄어야 되겠네. 띄었어야 되겠네. 개발로 거기가 붙어 있잖아. 원래 최근에 띄어쓰기가 돼야 되네. 붙었네. 내가 이거 고치다 그런 거예요. 고치다가 뭐가 달라 붙인 거예요. 여기를 고쳤거든. 자, 그래서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 이게 뭐야? 방금 읽은 게? 그게 기반시설이야. 그 기반시설인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 학교 해놓고 뭐는 제외? 그렇지. 그게 시험 문제에서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이렇게 해서 2번이나 출제가 돼서 시험에서. 그 다른 시설 쭉 써놓고 중간에 대학 하나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되는데 뭐는 대학은 안 돼. 왜 그러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미니 신도시로 봐. 미니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곳이잖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미니 신도시로 봐. 미니 신도시니까 당연히 뭐 만들고 도로 공원 만들고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미니 신도시는 대학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라고 써놓은 거고 시험 문제는 그 부분에 나와. 항상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당연히 도로공원 나올 건데 뭐는 안 된다? 대학 안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고. 자, 이제 의무적 지정이란 다음에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하여야 한다야. 원래는 할 수 있는데 하여야 하는 경우 나온 거지. 그래서 바로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됐어. 자,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사유가 뭐 때문이야? 법령의 제정 개정이야.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된 거죠. 그러면 완화 해제되니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꼭 지정해줘라 이 말이겠지. 자, 2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제한이 완화됐어. 그럼 여기도 행위제한 완화가 나왔거든. 근데 사유는 뭐 때문이야?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이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에 답을 찾을 때는 똑같이 행위제한 완화가 나오잖아. 근데 완화되는 사유가 들린다는 얘기야. 1번은 뭐 때문에? 법령의 제정 개정 때문이고 2번은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가서는 포인트를 차지하지. 그냥 행위제한 완화만 알고 들어가면 시험 문제 못 풀어 이건. 그런데 이제 그 2번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또 있어. 1번은 그대로 출제하는데 2번에서는 요거를 출제를 해줘. 용도지역 등이 자 뭐가 돼서 변경 해제가 돼서 행위제한이 뭐 됐다고 그랬나요? 완화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내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 요걸 이제 응용해서 출제한 거예요. 응용해서. 자, 여러분들이 용도지역 등이란 그럼 뭐야? 자, 용도지역 다음에 뭐 나와? 지구구역을 말해. 그러니까 항상 그 법률 조문에는 뭐뭐 등 하잖아. 그럼 용도지역 나오면 그 뒤에 거를 생략해서 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등 그러면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변경과 해제가 답이 틀려. 변경은 주로 뭘 내는가 보냐면 용도지역을 내. 자,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럼 행위제한 어떻게 돼? 완화돼, 강화돼? 완화. 이런 경우를 말해.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대로 내면 누구나 맞게? 이걸 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려면 변경 전이 변경 후보다 더 보존되고 있어야 되지. 여기는 더 개발되고 그걸 찾는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주거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틀렸지?
여기보단 여기가 더 강화되어 있잖아. 이거는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다니까. 자연을 무슨 지역으로 또는 주거 지역을 관리. 이거 틀려. 이거는 뜻하셨죠? 그 다음 해제는 뭐를 냈냐. 해제는 바로 구역을 내. 구역. 여러분 구역 배울 때 5개 중에 4개가 뭐 했나요? 목적이 뭐야? 보전이지. 기억나시나? 용도구역 5개 있잖아. 5개 중에 4개는 보전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복합적. 그거 하나는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4개를 시험에 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이렇게 나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무슨 구역으로 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맞는 거야. 왜? 그린벨트 해제되면 행위자는 어떻게 돼? 완화되잖아. 또 하나를 냈지. 시가와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 됐다? 해제됐다. 그럼 무슨 구역 지정하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출제가. 그래서 무조건 변경 해제되면 용도지역으로 출제할 거고 해제로 낼 때는 용도구역으로 출제 정해져 있어. 답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도 항상 변경이다 해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현황이 얼마 이상,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도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써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또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적지 말고 나중에 나올 거니까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의 건수가 100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100건이었다. 근데 전년도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30건이었다. 이런 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맞지? 숫자상으로 100건하고 103건 얼마야? 30 이상 늘었잖아. 이렇게 출제한다니까. 여러분처럼 20 이상 늘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 그럼 상식적으로 올해 볼 때 전년도는 몇 년도야? 2018년이겠지. 전년도니까 2019년이니까 2018년에 울산광역시에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작년 2019년에는 130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이상 늘었어? 20 이상 늘었잖아. 30%니까. 그럴 때는 무슨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인구를 어떻게 냈냐면 5%인 시가 25%로 됐다. 이렇게 출제했어. 얼마 늘었어? 20 이상 늘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가정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있는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하다 보면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걸 그때 가시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정 절차 했고 지정 효과 했고 지정 기준 다 해드렸어.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정해야 한다만 아까 설명을 안 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그 밑에 아니지? 그 밑에 맨 밑에 4번 지정 기준 볼게요. 지정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줘? 국장이 정하죠. 국장이. 그때 국토부 장관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해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면적이 얼마? 10만. 최소 10만. 요 10만 이상이 바로 뭐야? 미니 신도시. 30만 이상은 뭐였어? 그렇지, 신도시. 그냥 신도시는 30만 이상. 미니 그러면 10만. 그런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가잖아. 30만 이상, 10만 또 나오잖아. 또 3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에 배울 때 나왔던 숫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숫자란 얘기야. 공법에는 30만, 10만, 3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 도시개발법은 그 숫자 그대로 다시 나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고 응용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기반시설 만들어줘야 되잖아. 아셨지? 그래서 세 군데에 해당하면 꼭 지정해서 미니 신도시로 개발을 시켜라.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으시도록 하고 이해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야. 그럼 설치 비용이 왜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 요걸 수립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설치하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때 요 비용은 요걸로 말해. 요 비용을 그러니까 설치할 때 비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기반시설 뭐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 이게 나온 거야. 저기서부터 연장을 시키시면 되지. 자, 그러면 1번 부가대상 단독 숙박시설 등으로 200제곱미터 초과야. 200제곱미터. 어디서 200만 초과 배웠지? 200만 초과. 어디였어? 공동구. 공동구 설치할 때는 200만이었지. 여기는 200이야. 만자가 없어. 연관을 좀 시키면 돼. 똑같은 초과인데 200만인지 200인지. 뭐 넘기고 말 거 없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했나 찾는 거야 지금? 어디가 있는가? 그 어디가 있는가 찾는 시간이 머릿속에 넣는 게 빨라.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나중에는 반대로 내가 이제 공동구 할 때 200만 나올 거 아니야. 어디서 200 나왔지? 또 이렇게 물을 거란 얘기야. 응?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되지. 여러분이 그걸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오늘은 200이 나오니까 내가 반대로 200만을 물었어. 근데 반대로 이제 200만 나올 때 내가 200이 어디 있지?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번 연습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려고 200을 초과하는 무슨 행위할 때? 신축, 증축이네. 요런 행위할 사람이 돈 내라 그 말이야.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 다만 요거는 아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건축법을 배워야 이해가 빨라. 지금은 그건 빼고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증축 행위 하는 사람.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러면 납부 의무자란 바로 1번 행위를 하는 자. 자, 1번이 뭐였는데? 200을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돼. 돈 내야 될 사람. 그런데 괄호 속에 위탁자, 지위 승계자 등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3번 부가 및 납부 시기. 부가는 특광시장 군수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슨 허가를 받아? 건축 허가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것은 이 법을 배우더라도 항상 무슨 법이야? 건축법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 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도 건축물 건축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슨 허가? 건축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를 하면 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여러분이 이런 개발 행위를 했다면 여러분이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너 돈 내라 하고 고지서 부과한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납부 시기, 우리 납부 의무자들은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그 말은 사용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건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까지 돈 내라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아까 준공검사에 배우다 보니까 사용승이 나왔죠. 이래서 우리가 항상 준공검사 나올 때는 세 가지 용어를 같이 알고 있어라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허가니까 공사가 끝나면 뭐를 받아? 사용승인. 그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돈을 내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다시. 요 숫자는 자주 물어봐 시험에서. 납부는 언제 고지서가 부과된다? 그냥 끝에 허가,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안에 부과된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내면 된다?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돈 내면 된다. 그럼 납부 방법은 항상 뭘로 내? 현금. 요즘은 항상 뭐로 가능해? 카드. 그리고 하나 더 뭐로? 물납.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로 대신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를 배우시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별로 없어 내용이.
근데 기반시설은 뭐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내용이 더 많게끔 돼 있다. 이런 개념이지. 근데 요게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잖아. 개발 밀도, 기반시설 합해서 한 문제인데 주로 개발 밀도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 기반시설 부담구역 쪽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해년마다 한 문제짜리요. 오늘 배운 게. 그러니까 그 표, 맨 밑에 기반시설 연동된 표 있죠? 요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 머릿속에는. 자, 우리 처음 오신 분 66페이지를 펴세요. 66. 그 기반시설 연동된 맨 끝에 있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임이 끝났어.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6절.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왜 시설 사업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시설을 결정했잖아. 그러면 시설을 결정했을 때 뭐를 효과한다? 사업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사업을 안 하면을 먼저 배웠지. 2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3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10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걸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했을 때고 이제 우리는 하게 되는 과정을 배워. 하게 되는 과정. 그럼 6절하고 그 밑에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굵은 것이 나오나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이란 항상 몇 개를 말해? 3개. 응?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나면 무조건 3개. 자, 3개 이름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정 뭐냐면 시설을 기억하면 돼. 시설.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그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신도시지. 신도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뭔가요? 재개발, 재건축이지.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런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1번 의 보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은 각각 적용하겠죠? 시설사업은 이 법으로. 자, 이 법 이름 국토계획법 적용한다. 그럼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각각 다른 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사업할 때는 개발법, 정비사업할 때는 정비법.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모든 3가지 사업의 시행은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일괄. 근데 실제로 자 우리 도로 만드는데 너 한꺼번에 뚝딱 만드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법은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무슨 시행? 분할 시행.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도로 만들 때 구간별로 돼 있잖아. 건설회사 누구누구, 건설회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게 분할 시행이지. 그럼 분할 시행이라는 단어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나와. 그럼 그 사업에다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쓰면 돼? 시설 사업. 그럼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이렇게만 바꾸면 돼. 정비사업식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이. 그러면 저 분할이라는 말이 몇 이상으로? 그렇지, 2 이상으로 쪼갠다. 2 이상 분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의 의의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 그러면 왜 6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표시됐는지 이해되나요? 이제 3가지 사업 중에 이 법으로 하는 사업의 이름이 뭐다? 시설 사업이잖아. 그래서 이 법으로 하는 건 무슨 사업이다? 시설. 이래서 나온 거야 지문이. 그러니까 책에 타이틀이 나오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는데 시설 사업을 하려면 먼저 무슨 계획을 만들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이지.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1번 의에 보면 이제 거기 써놔서 배운 거.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한다? 아니지. 그러면 무슨 결정? 시설 결정. 항상 결정 앞에가 시설자가 있어야 돼. 시설을 결정했다. 그러면 시설 결정을 자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로 바꾸면 되죠. 항상 시설 결정하면 효과 사업. 사업하니까 시설 사업으로 나오겠지. 그러나 실효조항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 실효라는 말은 효력 상실이잖아. 없다니까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써진 지름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울산광역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어. 근데 결정된 내용을 2개로 해볼게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지정한다는 결정이 하나 있었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두 개를 해볼게요. 그럼 공원을 결정하는데 5년짜리야. 사업이 5년짜리로 결정됐어.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결정됐죠 지금? 그럼 결정했다고 주거지역의 효력이 발생해 안 해? 아직 발생 안 하죠. 그럼 여기서 결정이 되면 무슨 도면? 그렇지, 이거부터 나와야 돼. 지형도면 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있을 때만 시설자가 나올 때만 해야 되나? 시설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도면 고시만 하면 되는 거지. 요거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다고 요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했을 때는 뭐만 지형도면만 고시하면 되는 거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필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실효장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래. 공원. 다시 해볼게요. 무슨 계획 결정해? 결정했죠. 자, 그럼 무슨 도면 고시? 여기는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겠잖아. 무슨 뜻이냐면 결정자만 보이면 무조건 무슨 도면은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맞나요? 그러면? 수립해야지. 이게 뭐니까?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결정은 지형도면도 고시하지만 뭐 돼야 돼? 단계별 수립하라. 이 말이지. 그런데 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단계별 집에 몇 단계가 나와야 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항상 수립하기 전에 무슨 도면도 고시되어 있고 지형도면 고시는 꼭 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에 수립할지 안 할지는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돼요. 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시설이 아닐 때는 수립할 필요 없고 그래서 무슨 조항이 없다? 실효조항이 없다 이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서 수립에 대해서 원칙 3번 예외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2번 3번 있거든. 요게 이반자야. 이반권자. 그러니까 이거 수립하는 것도 이반권자가 하게 돼 있어. 이반권자. 그럼 여러분 이반권자 원칙 누구예요? 이 법은 그냥 무조건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잖아. 예외 그러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지. 그 정도는 알잖아. 자, 그러면 1번. 그래서 원칙이 특광시장 군수야. 근데 잘 봐. 굵은 글씨가 수립도 하고 뭐도 한다고 돼 있어? 공고까지 할 수 있어. 수립해서 바로 공고해야 돼요. 근데 예외를 볼까요?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만 써놨고 공고가 있어 없어? 없지. 요걸 구분해서 시험 문제 푸셔야 돼. 그럼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봐요. 수립 뒤에다 여기 수립 뒤에다가 이렇게 써봐. 그래서 이렇게 X표를 한번 해봐. 그게 더 공부하기가 편하겠지. 그러니까 특광시장 수립했으면 뭐까지 하고 공고까지 하고 도지사 국장은 수립을 하는데 공고는 해 못해?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 도지사나 국장이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공고 못해. 그 이유가 밑에 써 있어.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송부 보내는 거지. 누구한테 보냈어?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럼 특광시장 군수가 뭐 한다? 공고한다 써놨잖아.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특광시장 군수는 수립하였거나 송부받은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맞나요? 자기가 수립했거나 자, 아까 국장과 도지사 뭐 받아서 송부받으면 뭐 한다?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자, 우선 여기부터 구분하고 그럼 다시 원칙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몇 개월? 3개월. 이 숫자 기억해야 돼. 3개월 안에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그 밑줄은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죠? 시설. 그러면 시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지? 그 돈이 뭔데? 재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왜 보상계획이 나와? 시설을 만들려면 남의 땅 뺏어왔을 거 아니야. 어? 도로 만들려면 남의 땅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뺏어왔으니까 뭐하라? 보상하라. 이런 계획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밑에가 동그라미 예외가 나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2년 예외로 나왔지. 왜 이게 주의해야 되냐면 재작년까지는 원칙밖에 없었어. 원칙이 2년이었어. 근데 지금 원칙이 몇 개월로? 3개월로 바뀌었고 예외로 2년이 된 거야. 숫자 알겠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아무 내용 없으면 몇 개월? 3개월 안에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예외로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이때는 몇 년? 2년 이렇게 나와요. 이 숫자를 공부하셔야 돼. 다른 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데 이건 그동안에 원칙에 2년이 있던 것이 2년이 어디로 가서 예외로 가 있고 원칙은 몇 개월로? 3개월로.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아까 53페이지 그것도 했어. 53페이지에서 그 부분도. 자, 일단 구분했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수립 절차.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에는 관계행정과 뭐하고?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 의견 들으라. 특이한 절차야. 우리가 보통 절차는 의견이 먼저고 협의가 나중이잖아.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신설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먼저 신설이 됐어. 그리고 3년 전에 지방의회를 추가하다 보니까 협의 뒤에 의견 청취가 나오게 됐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협의는 어떻게 하면 돼? 관계행정이지? 이건 외울 것도 없어. 특광이 할 때는 협의 의견들 이것만 주의하면 돼. 협의, 의견 청취. 자, 근데 협의는 관계. 그런데 문제가 의견 청취는 주민이 아니라 누구로 돼 있어? 지방의회지? 응? 지방의회. 요거 우리 계획 만드는 절차하고 조금 특이한 절차니까. 자, 예외했고 2번. 집행계획 구분은 몇 단계? 1단계, 2단계. 3년 안에 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할 건 2단계. 그때 매년 검토는 매년 몇 단계를 검토? 1단계 아니야? 2단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을 선정해서 어디에다가 1단계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요거. 자, 예를 들어봐요. 요게 지금 5년짜리라고 그랬잖아. 5년짜리. 그럼 요 계획은 몇 단계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럼 1단계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지. 여기 1년 차. 1년 차. 여기 2년 차. 3년 차. 여기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만드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그러면 작년에 요 사업이 끝냈다고 예를 들어봐. 그럼 올해는 이게 2년 차야, 1년 차야. 그렇죠. 올해는 이제 1년 차지. 요거는 2년, 요거는 3년. 그럼 3년 안에 시행할 사업 생겼으니까 어디로? 1단계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검토는 매년 1년씩 지나갈 때마다 어디 검토해라? 2단계. 그래서 몇 년 안에 할 게 생기면 3년 안에 할 게 생겼으면 어디로 보내라? 1단. 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틀리지 않도록. 항상 순서는 1인데 검토는 반대로 몇 단계? 2단계 검토해서 어디에다? 1단계. 여러분 시험에 내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깊게 안 된 사람은 이런 걸 틀려. 근데 우리 한번 이해되잖아? 그럼 절대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1년씩 지나가면 단계로 하나씩 땡겨지니까 4년 차가 몇 년으로 3년 차로 바뀌면 어디로? 1단계 보내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에는 써먹는 게 많이 써먹어 이걸. 기억하시고.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요. 그런데 맨 밑에 걸 먼저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시행자 분류라고 써 있나요? 그걸 먼저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진 대로 해놓고 시행자 분류 이렇게 써놨죠. 여기다가 한 글, 두 개를 써보세요. 앞에다 사업자를 좀 써보세요. 시행자 앞에다 사업자를 써놓으세요. 내가 넣는다는 게 빠졌어 이게. 왜냐면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세 개를.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사업하면 몇 개를 말해? 세 개를 말해. 오늘 이 시간부터 사업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야. 자, 무슨 사업? 시설, 개발,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말해. 근데 세 가지 사업 모두 시행자가 똑같은 원리로 돼 있는 거야. 오늘 한 번에 끝내자는 이야기야. 세 가지 사업은. 세 가지 사업에서는 여러분 책에 나온 대로 번호가 몇 번이야? 요런 번호 해놨네. 1번이 항상 누구? 행정청인 시행자. 자, 2번은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어디든지 시행자 구분하라 그러면 요게 먼저 나와. 그럼 행정은 누구냐? 국가하고 지자체가 하는 걸 말해. 국가나 지자체. 그럼 국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공법 시간에 누가 나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는 누가 나와요? 뭐 시도지사 또는 뭐 특광시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게 바로 지자체거든. 이 사람만이 행정청이야. 그러면 행정청 외의자가 되겠지? 행정청 아닌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전 뭐라고 그래? 비행정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공공시행자와 그 다음에가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시험은 공공하고 민간을 잘 구분해야 돼. 시험 문제는. 그럼 공공은 누구냐면 현재 행정청인 사람하고 공사가 들어가면 돼. 공사. 행정청에다 뭐가? 공사가 들어가. 그럼 우리 공법 시간에 나오는 공사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나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사는 두 개만 대표로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공공이 돼. 그럼 민간은 공공외의자 그러면 되겠지? 공공 아닌 사람이요. 이때 공공 아닌 사람을 이름으로 대라 그러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 이렇게. 자, 여기까지 쓰세요 빨리. 여기까지 그대로 똑같이 따라 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가지 사업 공부할 때는 행정청, 비행정청 아니면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을 해 반드시요. 그때 기본은 항상 행정, 비행정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시험에 낼 때는 꼭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충분하죠 여백? 적을 수 있는 여백 충분해. 그래서 공간을 띄워놨어요. 다음에는 공간을 더 띄워놓을까? 1번하고 2번 사이를 적을만 하죠? 자, 이제 문제 여기에요. 이 조합이 나오는데 시설 사업은 안 돼. 조합은 시설 만들 때는 조합은 없어. 자, 도로 만드는데 조합이 도로 이런 말 없잖아. 그지? 신도시 만든다. 재개발한다. 그때는 뭐가? 조합이 있지. 그러니까 주의사항. 자, 민간에서 일단 조합은 있긴 있는데 우리 배우는 지금 무슨 사업은 시설 사업할 때는 조합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 말 그대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여기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민간에서 토지 소유자란 얼마를 갖고 있어? 면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토지 소유자라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이 여기 해당돼? 안 돼? 그지? 앞으로 이 토지는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만큼 갖고 있어. 이만큼.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 만드는데 이만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공부해 안 해? 공부할 일이 없지. 무슨 이런 어려운 공부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해 안 하지. 이게는 뭐 건설회사야. 응? 건설회사. 근데 건설회사가 사업하려면 저거를 사들이거든. 그럼 사들였으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누구야?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앞으로 민간은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조합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내가 땅 하나 갖고 있거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뭐 조합원으로서 시행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 아니야. 소유자 그러면 시행자에서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면적을 얼마?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 그 다음에 우리는 조합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근데 시설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조합이 무슨 공원 만든다 이런 말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걸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비행정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 직접 하냐 이건 아니야. 요 관계가 있어. 요게 1번이야. 먼저 비행정청이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그럼 2번은 알았다 지정 고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정 상식으로 해봐요. 건설회사가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도로를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행정청이 하겠다고 시행자가 되는데 실제로 울산광역시장이 막 불도자 밀고 다니면서 공사해 안 해? 안 하니까 공고를 하겠지. 내가 지금 도로 만들려고 한다. 입찰 여름말에 입찰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신문에 광고 내니까 비행정청이 가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요건 갖춘 놈을 뭐 한다? 지정 이 원리야. 앞으로 시행자는 이런 말을 안 써줘도 행정청하고 비행정이 나오면 비행정이 알아서 한 게 아니야. 비행정을 하고 싶거든.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서류를 넣은 거야. 지정 신청을. 신청받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뭐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아셨지? 이거는 따로 어디에 써 있진 않아. 근데 시험장 가면 이런 지문이 나오거든. 지정을 받아서 이런 말 나와. 그럼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지정된 게 아니라 뭐해서 신청하니까 지정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행자가 나오면 요거는 도시개발법에 가도 똑같고 정비법에 가도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시행자는 크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책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돼 있어? 무슨 사업 시행자야? 시설 사업이지. 응? 그러니까 기본은 저건데 시설 사업으로 나왔어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책에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나와. 그러면 시설 사업의 시행자 1번 원칙은 누구? 특광시장군수가. 자, 어디를 대상으로? 관할구역.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늘 공법에서 국토기획법은 누가 나와야 돼? 특광시. 이거밖에 없어. 애우고 말고 없어. 모르면 무조건 누구야? 특광시장군수. 이러면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예외. 1번 특광시장군수가 관할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나와요?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다? 걸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걸쳐 있다. 그럼 이 걸쳐 있다는 지문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협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걸쳐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협의. 또 뭐가 있었나? 인접한 경우 이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하고 입안자의 차이가 이거야. 입안할 때는 인접으로 나와. 인접한 경우로. 시행할 때는 걸친 경우로 나와. 그러니까 인접 자체가 뭐야? 걸친 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표기법의 차이. 입안할 때는 인접, 시행할 때는 걸쳤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그럼 그때도 인접하면 협의 이렇게 나왔잖아. 걸쳤으니까 협의 이렇게 나오지. 그럼 협의를 했을 때 원래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시험에 공동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정하라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거란 이야기야. 요거는 틀렸어. 여러분 책에 써놨어. 그지? 원래 입안할 때는 어떻게? 공동입안이잖아. 공동입안. 입안할 때는. 근데 시행은 공동이 안 돼. 자,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하고 경주시에 걸쳤어. 그러면 그거 협의하라. 그러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해 안 해? 안 해. 왜? 서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으로 정해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시험에서 요게 답이야. 그래서 뒤에 써놨지? 무슨 시행 안 된다? 공동 시행 안 된다. 써놨어. 그러니까 입안할 때는 공동이 되는데 시행할 때는 안 돼. 요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암기하지 마시고 양쪽을 생각만 하면 돼. 걸쳤다. 인접했다는 지문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 협의 이렇게 나와. 근데 입안할 때 협의는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시행할 때는 공동이 없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 그러면 불성립을 보면 요거는 이제 똑같아. 불성립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나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배운 거 있어.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답이 정해졌지.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같은 도에서 불성립이 되면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해줘야지. 그러면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걸 다른 도라고 말하죠. 다른 도에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누구? 국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다른 도라는 것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를, 어차피 시도가 걸쳤으니까 시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다른 도, 같은 도, 다른 도. 그러나 이거는 변함없어. 우리가 앞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광역계획권 지정 기억나나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도지사 국장이다.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라. 시도가 다르다. 그럼 누가? 배웠잖아. 이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야. 좀 이따 비용 문제 배울 때도 마찬가지 이걸 써먹어야 돼. 같은 도, 다른 도 이걸로 답을 찾으면 돼. 모든 시험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협의 불성리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에 가니까 양괄호 2번은 누가? 국장이 나와 있나요? 국장과 3번 누가? 도지사가 이렇게 써 있어. 그럼 국장이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이거는 변함없잖아. 장관이 하는 일은 무조건 뭐? 국가계획. 입안할 때도 국가계획. 시행할 때도 국가계획. 그럼 시행할 때 어떤 경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울산하고 뭐 경주하고 이렇게 걸치면은 누가 할까? 걸쳐서 지금 그럼 협의 들어가겠지? 협의해서 불성립됐다고 한번 가정해봐. 불성립. 그러면 시도가 다르잖아. 누가 지정해? 국장이 지정하겠지. 그럼 국장이 지정해서 요놈 지정하든가 요놈 지정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울산까지 만약에 고속도로 낸다 이렇게 해봐. 얼마나 걸칠 것 같아? 계속 걸치겠지. 그럼 걸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렵잖아. 그럼 이때는 무슨 계획으로? 그렇지.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 개 걸치면 못하니까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럼 혼자 누가 해? 국장이 시행한 이러면 되겠지. 한 개, 두 개 걸치면은 걸친 대로 하면 되는데 많이 걸치면 그걸 거친 놈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무슨 계획으로?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는 걸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도지사는 무슨 계획일 때? 광역이야. 광역이란 건 둘 이상 걸친다는 말은 알겠잖아.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서 둘 이상이 걸쳤다고 가정해봐. 그럼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하면 된다고 말이지. 많이 걸치면 누가 하고? 국장이 국가계획하고. 둘 이상 시군이 몇 개 정도 걸렸어? 한 서너 개 정도 걸렸어. 그럼 누가 하고? 도지사하고 이러겠지.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4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정받았다는 말이 써 있거든. 지정받았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할게요. 지금 원칙 요 1번부터 요 3번까지는 행정청 시행자겠죠? 맞죠? 양괄호 3번까지 행정청이잖아. 4번에 지정받은 자 해놓고 괄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정 써놨죠? 그럼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요 행정청이 요 놈을 지정했다 그 말이겠네. 그지? 지정했잖아. 자, 그럼 이 사람은 반대로 행정청한테 뭐 했을까?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까?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신청은 안 써줘. 지정만 써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 먼저 뭐 했다? 신청했다. 신청하니까 뭐 했다? 지정했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은 나와도 신청은 안 나와. 계속 지정했다 그 말은 뭐 했으니까? 신청을 하니까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알겠죠? 굳이 시험에 신청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그건 알아듣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 지정받은 자에 그러면 무조건 누구로? 비행정청. 그래서 1번 지정고시.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해놨어? 비행정. 그럼 시험에는 그렇게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시험에서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그러면 비행정 이렇게 안 써져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할 때니까 써준 거야. 그럼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 하나 더 사전 예고적 성격이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정됐다고 시행자 확정되는 건 아니야. 사전 예고야. 네가
준비해봐라 하고 사전 예고를 하는 거지. 확정 단계는 오른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2번에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써놨죠. 민간 시행자가 지정이 되려면 자, 국가부터 공단 등 외의자. 그럼 거기서 공단까지를 누구로 봐? 공공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공공 외의자라는 얘기잖아. 공공 외의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아까 여기 나왔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는 이유는 면적을 얼마?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지. 그런데 소유하고 지정을 받으려면 거기 면적, 소유자의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뭐까지? 동의까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미 토지 소유자는 얼마는 갖고 있고 3분의 1은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지정하려면 동의가 얼마 필요하다?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숫자를 틀리게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는 맞게 주는데 민간 이름을 바꿔, 민간을. 분명히 민간은 우리 소유자잖아. 근데 여러분 시험 맨날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지정할 때는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걸로 출제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이 숫자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다? 민간이란 얘기지. 민간.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거. 앞에 3분의 2는 소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면적에 대한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내 거니까. 근데 소유자는 내가 3분의 1을 갖고 있지만 3분의 1은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럼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야. 구분 잘 하셔야 돼. 다시. 우리는 앞으로 민간 시행자란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 소유자하고 조합을 말해. 근데 시설에는 조합은 없고, 그러면 결국 소유자겠지. 그럼 이 소유자는 왜 3분의 1을 소유하고 그러면 이미 이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니까 이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총수,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으면 시행자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시행자 문제는 많이 내지는 않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 항상 걸쳤다. 걸쳤다 그러면 협의 들어가도 뭐는 없다? 공동은 없어. 공동은 지정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협의가 불성립되면 시험에 맨날 똑같은 게 같은 도면 누구로 나오고 도지사가 지정하고 도가 서로 다르면 국장이 지정하고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도지사 국장과 사유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 시험에서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낼 때 민간으로 지정할 때 그럼 민간이란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데 소유자 조합을 말하는데 여기는 조합은 없고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일단 얼마를 갖고 있다? 토지 면적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지정하려면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한다. 동요건이. 자, 동요건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이 요건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시행자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밑에 시행자 분류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분류법을 묻지는 않는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그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시행자를 알았으니까 오른쪽에 시행 절차가 나올 거예요. 그 절차는 쉬었다가 절차 설명드리고 할게요.